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그럴까요? 합니다. 네네. 마스코트인데요. 네. 마스코트가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사소하지 않다면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마스코트는 거죠. 정말 상징적이에요, 정말요. 예. 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김연아 씨가 씨네요, 네. 들고 있는 인형인데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저게 인형이 아니라 어, 종입니다. 그러네요. 저게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데 판넬 형식으로 된 거네요, 그죠? 예, 네. 지난 6월에 공개됐던 마스코트 영상 모습인데요. 네. 보시면 보통 저런 모습 보면은 이제 뭐 유명 스타들이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네.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저게 종이로 됐어요. 아하. 뭔가 급조가 됐고 뭔가 급하게 추진됐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설마 제작비 절감 차원은 아니겠죠?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네네.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요. 네. 원래 애초에 평창 조직위원회에서는 처음에 네. 우리 민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까치 호랑이. 네네. 지금 보고 계신 저 네. 까치 호랑이를 마스코트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해 가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갑자기 호랑이를 진돗개로 바꿔라라는 지시가 떨어졌고요. 진돗개요? 네. 평창 조직위 관계자는 네. 이게 바뀌는 과정 중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직접 마스코트 교체를 지시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급하게 바뀌는 과정 중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저 마스코트도 완성하는 그 마감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완성된 뭐 애니메이션이나 인형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네. 저렇게 부랴부랴 종이로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아니 애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평창의 조직위에서는 우리의 민화에 등장하는 까치 호랑이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요. 아주 귀엽게 생긴 어떻게 보면 호랑이답게 무섭게 생긴 게 아니라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까치 호랑이를 마스코트로 선정했는데 지난해 가을에 이 문체부가 갑자기 진돗개로 바꿔라 이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돗개 사랑이 참 유별났는데 그 얘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CG로 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로미와 희망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두 마리가 제가 나갈 때 또다시 들어올 때 꼭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겨준답니다 하면서 저게 이제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 들어갈 때 삼성동 주민분들이 선물했던 건가요? 저 개를? 네, 맞습니다.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저걸 이제 안고 들어갔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돗개 사랑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걸 마스코트를 바꾸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저 모습이 2014년 1월 6일 네.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그 대통령의 워딩인데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마스코트 교체를 지시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그래서 지난 4월 8일에요. 네. 당시 조양호 조직위원장과 김종덕 장관이 네. 함께 비밀리에 스위스에 있는 IOC 본부까지 가서 네. 토마스 바흐라고 하는 그 IOC 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마스코트를 개로 바꾸고 싶다, 진돗개로 바꾸고 싶다 했지만 끝내 거부당했어요. 왜 네. 거부를 당했냐?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먹는 그런 나라다라고 해가지고 좀 따가운 시선을 국제적으로도 받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IOC 측에서는 네.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이유로 이 개의 일종인 진돗개가 마스코트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끝내 IOC에서는 거부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수개월을 마스코트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조직위에서 날려버렸고 네. 부랴부랴 다시 흰 호랑이 마스코트 개발에 나섰던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애초에 까치 호랑이를 하려다가 다시 진돗개를 바꿔. 아니 그 진돗개를 추진하려다가 IOC에서 이건 안 돼. 한국의 개고기 문화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이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해서 바꿨다가 그러면서 6개월이 흘렀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급하게 이걸 만들다 보니까 마스코트를 발표하기 불과 10일 전까지도 마스코트의 이름을 확정하지 못했고 네. 또 실물은 무려 50일 뒤에 또 네. 애니메이션은 2달 뒤에 겨우 제작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뭐 인형 하나 만드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라고 네.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거는 사실 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네. 가장 최전방에 있는 수단이거든요. 네. 여기에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허비했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국으로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저간의 일에 뭔가 차은택 씨의 입김도 좀 있다. 지금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런 국제 행사 대규모 행사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국제적 여론도 사전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진돗개를 그냥 마스코트 하자고 추진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 부분은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것은 거의 뭐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대통령이 마스코트 선정까지 관여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저런 의혹이 드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최순실 씨와 그다음에 차은택과 관계에서 네. 뭐 문체부 관련해서 모든 이권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권 개입된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나타나요. 네. 그리고 그걸 홍보하고 막 그러죠. 네. 가장 그 전형적인 것이 늘품 체조 아니었어요? 네. 늘품 체조 자체를 했을 때 뭐 추린이 운동복 입고 와서 뭐 시연을 하고 막 그런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보면 평창 올림픽 자체의 어떤 이권적인 그런 사업에 결과적으로 최순실 개입을 했고 네. 왜 저게 진돗개로 바꿔야 하는가? 네. 이제 그것에 명쾌한 설명이 없단 말이죠.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근본적으로 평창 올림픽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가장 전형적인 것이 개폐의식 시설공사와 관련된 스위스 니슬리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네. 그걸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평창 올림픽 자체가 이벤트로 이루어지고 거기가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득을 챙기는 하나의 수단으로 본 거죠. 네. 그 과정에서 네. 이제 저런 마스코트 하나에도 개입을 하고 마스코트 네. 자체가 굉장히 어떤 국제적 행사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네. 번째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라이센싱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마스코트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까치호랑이가 아니고 진돗개로 이걸 마스코트를 변했을 때 관련된 수익 사업 같은 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네. 만약에 개입을 하고 최순실 씨의 부탁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송 의원님. 네. 상식적으로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전 국민 행사긴 하지만요. 평창의 조직위는 있잖아요. 엄연히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평창 조직위 관계자가 뒤에 이렇게 밝혀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직접 마스코트 교체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이거 말고도 할 일 많지 않아요?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까지 지시합니까? 대통령께서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그 당시에 판단을 하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관여를 하신 거죠. 네. 그 까치 호랑이를 진돗개로 바꾼 거는 사실은 뭐 명목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저 진돗개를 저도 그 대통령이 대표로 계실 때 댁에 한 2번쯤 가서 네. 진돗개를 봤어. 개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는 건 알지만 네. 이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네. 이게 뭐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사실은 뭐 6마리를 낳은 걸 다른 사람 나눠주고 2마리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네. 결국 최순실 이권을 도와주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데 직접 개입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나와서 얘기하면서 점입가경입니다. 네. 사실 이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이게 진짜인가? 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기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걸 사실을 뭐 취재를 하고 파악을 해가 내놓지만 마지막 희망을 잡고 이렇게 갔습니다. 아닐 거야. 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아.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일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대통령 지시 하나에 모든 게 이루어졌지만 네. 그러나 이게 특정한 이권을 만들어주기 특정 개인을 위한 그것도 공직에 있는 사람 국가 네. 발전을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을 활용을 하거나 이용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아니고 네. 정말 한 안학내지 않습니까? 네. 이 안학내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다는 의혹이 네. 있다는 거는 네네. 더 이상 선언 얘기 기자. 계속하기에는 그러니까 조금 지금 억장이 약간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흥분- 지금 분을 예. 굉장히 억누르시려고 지금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선한빛 기자 지금 이거 말고도 마스코트 의혹 말고도 예.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이 도쿄와 분산 개최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근데 거기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말했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심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네네. 이 분산 개최와 관련해서도 좀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2014년 12월 7일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스 바하라고 하는 IOC 위원장의 아주 중요한 발언이 있습니다. 네. 어젠다 2020에 따라서 평창과 도쿄는 적은 시설로도 더 유연하게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평창에서 썰매 종목을 일본 나가노에서 치르는 대신에 네. 2020년에 열리는 도쿄 올림픽의 종목 몇 개를 네. 우리가 유치하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있었습니다만 네. 이 IOC와 문체부 그리고 평창 조직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그때 당시에 교감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 분산 개최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네. 없었던 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네. 2014년 12월 15일입니다. 네. 불과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말을 했던 것 일주일 후에 자, 경기장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산 개최 논의는 의미 없는 만큼 관계부처는 IOC의 분명한 설득 논리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네. 자, 불과 일주일 사이에 아주 빠르게 판단해서 저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석연 차는 게 있지 않나 네. 이런 의혹들을 여러 스포츠 그 업계에 있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던 네.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IOC가 느닷없이 왜 도쿄랑 분산 개최를 해라라고 평창에 권유하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평창이 삼수 끝에 세 번째 도전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따내요. 그런데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예산 문제가 많아서 걱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IOC가 그러면 분산 개최를 해봐라. 그러면 적은 돈으로도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지 않겠냐. 그 전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도 일본과 공동 개최했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도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 8일 뒤에 이런 지금 이미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다. 경기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관계자들은 IOC를 오히려 설득해라. 이렇게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산 개최를 안 하겠다.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황 소장님, 네. 그러니까 최순실 그 일당들이 네. 일당이라 해야 되겠죠. 패거리가 있으니까 일당들이 지금 이 스포츠 분야에 특히 동계 스포츠 지금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수조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네. 이 분야에도 빼먹을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폐식장을 네. 처음에 간이로 좀 만들자. 안 그러면 개폐식은 딴 데 서울에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이 평창에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 스위스 누슬리라는 회사를 더 벌루케이가 네. 최순실에 거기에 데리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조인트 회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 조양호 지금 한진 회장한테 그걸 받아라고 이야기하다가 거부하니까 네. 지금 교체됐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빙상장을 서울에 있는 태릉 빙상장을 쓰자. 네. 따로 빙상장을 만드는 게 무리다. 근데 강릉에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올림픽이 끝나면 네. 장시호가 동계 스포츠는 주로 장시호가 관여를 많이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사업화하려고 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동계영재스포츠재단에서 그 사업에도 국가 예산, 기업 예산을 14억 정도 받아가지고 네. 또 지금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뿐입니까? 이 K스포츠재단에서 네. 그다음에 이 K스포츠 센터 등을 갖다가 전국에 한 200개 만들면 거기에 테스티로사라는 네. 최순실의 그 브랜드 카페가 전부 들어가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화 분야에서 아까 그 문화융성 부분에 곳곳에서 다 빼내려고 한 것처럼 네. 평창 올림픽을 하는 부분에 깊숙하게 개입해서 심지어 조직위원장 네. 또 아까 만드는 마스코트까지도 관여하면서 네. 그 부분에서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전원 수익화하려고 했다. 이 부분도 지금 빨리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 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걸 들어오고 너무나 의외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역 주민의 반발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역 주민 반발 때문에 저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어떠한 우리가
국제 어떤 경기를 치르고 행사를 치르면 공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후에 운영을 쓸 때도 적자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올림픽이 됐든 뭐 월드컵이 됐든 흑자로 이게 치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어떤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윤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봐요. 공사비도 네. 절감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시설에 있어서도 태능 선수촌이나 이런 걸 같이 운영을 하면 또 사후에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도 경비가 덜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을 이미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문체부도 그렇고 IOC도 그렇고 평창올림픽 조직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당에 네.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하.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 관련된 공사비에도 다 관여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네. 그대로 그걸 사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계획이 세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산하게 되면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지고 그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서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그걸 없던 걸로 만든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명분 자체가 이미 공사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사 진행 중이다 할 때도 공사 진행 안 한 것은 이건 스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점이 뭐 원래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지금 이제 언론들이 주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중요한 사람 인터뷰를 하거나 뭐 네. 중요한 물증이 될 만한 거 입수하고 찾아내고 심지어 검찰에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한번 터지고 나니까 온갖 추측 뭐 물론 개중에는 합리적 의심, 추론할 당연히 의심을 품을 만한 것들이 있지만 혹시 여기에도 뭐가 있지 않았을까? 네. 저건 그럼 어땠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게 막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당연히 아노미 현상에 빠질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검찰이 좀 분발을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우병우 수석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 보니까 네. 저래 가지고 분발을 기대할 수 있나 싶지만 네. 최순실 사태의 가장 큰 비극은 그럼 있었던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뒤엎어야 하고 의심해야 하고 배신감을 느껴야 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것들은 명확히 가려야 되는 거죠. 심지어 대통령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뭐 호랑이를 진돗개 마스코트로 바꾸라는 등 이거 수긍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빨리 밝혀야겠다. 네. 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